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시니어 건강정보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마카인데요. 요즘 마트나 건강식품 매장 가면 정말 자주 보이죠? 예전엔 좀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건강식품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드시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뭐랑 같이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 혹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지는 않을까?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천천히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마카가 뭔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마카는 페루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워낙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그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오래전부터 현지 원주민들이 체력 보강이나 생식 건강을 위해 먹어온 식품인데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도 다양한 효능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어요. 영양 성분을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철분,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비타민 C, B군 비타민도 들어있어요. 거기에 마카만이 가진 고유한 성분인 마카마이드, 마카엔,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성분들이 있어서 호르몬 균형을 도와주고 에너지 레벨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50대, 60대 분들한테 마카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나이대에는 자연스럽게 호르몬 수치가 변하잖아요. 여성분들은 폐경을 전후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남성분들도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피로감이 늘고 기력이 떨어지고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마카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 마카가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식품으로서 꾸준히 섭취할 때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카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아몬드를 비롯한 견과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마카와 정말 환상의 궁합이에요. 견과류에는 건강한 불포 하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마카에 들어있는 일부 유효 성분들이 지방과 함께 섭취될 때 더 잘 흡수된다는 점에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62세 되신 여자분이 계신데 갱년기 증상으로 좀 힘드셨거든요. 마카 분말을 아침마다 아몬드 몇 알이랑 같이 우유에 타서 드셨는데 몇 달 후에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이런 조합이 실제로 일상에서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견과류,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마카도 인지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챙기면 뇌 건강 면에서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침에 그래놀라 만들어 드실 때 마카 분말 한 스푼 넣고 견과류 듬뿍 올려서 드시면 정말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궁합 좋은 음식은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마카와 정말 자주 같이 먹는 조합인데 이유가 있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이 트립토판이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마카도 기분과 에너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니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기력 회복이나 기분 향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바나나 한 개에 마카 분말 한 티스푼 넣고 우유나 두유랑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바나나의 단맛이 마카의 약간 흙 냄새 나는 맛을 잘 잡아줘서 먹기도 훨씬 편해요. 마카가 처음이신 분들한테 스무디 형태로 먹는 걸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귀리, 오트밀이에요. 귀리는 요즘 중장년층 분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 있는 건강 곡물이잖아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마카에도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귀리랑 함께 먹으면 소화기 건강 면에서도 시너지가 있어요. 아침에 오트밀 만들 때 마카 분말 한 티스푼 넣어보세요. 맛이 고소하게 어우러져서 생각보다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나 견과류를 같이 올리면 영양 면에서도 맛 면에서도 완벽한 아침 식사가 완성돼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궁합 좋은 음식은 다크초콜릿이에요. 이거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크초콜릿,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진한 초콜릿 말이에요. 카카오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도 풍부해요. 마카에도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과 신경 건강, 혈압 조절에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또 카카오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돼요.
마카 분말을 따뜻한 코코아 음료에 타서 드시거나 마카와 카카오 파우더를 함께 넣어 에너지볼을 만들어 드시면 건강한 간식이 돼요. 다만 다크초콜릿은 어디까지나 소량 하루 한두 조각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는 건강한 단일불포 하지방산의 대표 식품이죠. 앞서 견과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지방은 마카의 유효 성분 흡수를 도와줘요. 아보카도에는 거기다 칼륨, 비타민 E, 비타민 K, 엽산도 풍부해서 종합 영양 면에서도 훌륭한 식품이에요. 아보카도 반 개의 마카 분말을 뿌려서 샐러드로 만들거나 아보카도 토스트 위에 마카를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아요. 맛이 은은하게 어우러져서 아주 잘 맞아요. 여섯 번째로 브로콜리를 비롯한 십자화과 채소를 말씀드릴게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영양의 보고잖아요.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을 만큼 강력한 성분이에요. 마카도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 성분이 바로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마카 자체가 십자화과 식물에 속하거든요. 같은 계열의 영양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에 브로콜리 나물이나 브로콜리 된장국 드실 때 마카를 점심이나 아침에 따로 챙겨 드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 강황이에요. 강황은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그 향신료인데요. 주성분인 커큐민이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유명하죠. 관절염, 소화 개선, 인지 기능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마카 역시 항염증 특성이 있고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특히 50대, 60대에 많이 고민하시는 관절 건강이나 뇌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골든밀크 아시죠? 따뜻한 우유에 강황가루 넣어서 마시는 음료인데 여기에 마카 분말 한 티스푼 같이 넣어서 드시면 마카 강황 밀크가 돼요. 취침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정말 좋아요. 여덟 번째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마카에도 단백질이 있긴 하지만 계란처럼 완전 단백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카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섭취 면에서 상호 보완이 돼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걱정되잖아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근육 유지에 정말 중요한데 계란과 마카를 함께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침에 계란 스크램블이나 삶은 계란 드시면서 마카 스무디 한 잔 곁들이시는 식으로요. 아홉 번째로 두유와 콩 제품을 말씀드릴게요. 두유, 두부, 청국장 같은 콩 제품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는데 폐경 이후 여성분들의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마카도 호르몬 균형을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성분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한테는 두유와 마카의 조합이 아주 좋을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주의사항에서도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계속 들어주세요. 아침에 두유에 마카 분말을 타서 드시거나 두유 스무디에 마카를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열 번째는 시금치와 케일 같은 잎채소예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K가 풍부하고 케일에는 비타민 A, C, K가 아주 풍부해요. 마카에도 철분과 칼슘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 샐러드에 마카 드레싱을 만들어서 뿌려 드시거나 케일 스무디에 마카를 넣어 드시면 철분 흡수 면에서도 시너지가 나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빈혈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이 조합을 추천드려요. 자, 이제 궁합 좋은 음식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하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마카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양을 적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반 티스푼, 약 12g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익숙해지면 하루 13티스푼, 39g 정도까지 드실 수 있어요.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 불편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카는 보통 아침이나 오전 중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녁 늦게 드시면 잠이 잘 안 올 수 있거든요.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저녁에 드셔도 괜찮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일단 오전에 드셔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카와 맞지 않는 음식, 주의가 필요한 조합들을 살펴볼 차례예요.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건강식품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기대했던 효과가 줄어들거나 심지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주의할 조합은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마카는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레보티록신 같은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갑상선 약은 공복에 드셔야 하고 다른 많은 음식과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마카를 드시기 시작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로 호르몬에 민감한 질환을 가진 분들이에요. 마카가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처럼 호르몬에 민감한 암을 진단받으셨거나 치료 중이신 분들은 마카 섭취를 피하시거나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해요. 마카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예요.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 마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해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마카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마카까지 추가로 드실 경우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지럼증, 피로감, 두통 같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마카 섭취를 줄이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로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마카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좋은 특성이지만 이미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마카를 고용량으로 드실 경우에 더 주의가 필요해요. 당뇨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드세요. 다섯 번째로 커피, 카페인 음료와의 조합이에요. 마카 자체는 카페인을 함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마카가 에너지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어떤 분들한테는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불안감, 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 또는 심장, 두근거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마카와 커피를 같은 시간대에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카는 오전에, 커피는 마카 드시고 한두 시간 후에 따로 드시는 식으로 간격을 두시는 게 낫겠어요. 여섯 번째로 과도한 홍삼이나 인삼과의 조합이에요. 홍삼, 인삼도 마카처럼 에너지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건강식품이죠. 둘 다 적응소, 어댑토젠으로 분류되는 식품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강력한 어댑토젠을 동시에 과도하게 드시면 일부 분들한테 두통, 불면,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인삼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마카와 함께 고용량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두 가지 모두 드시고 싶다면 각각의 양을 적게 유지하시고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마카와 술의 조합인데요. 직접적으로 심각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코올은 많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간에 부담을 줘요. 마카의 유효 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 마카가 간 건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는데 알코올은 그 반대 방향이잖아요. 건강을 위해 마카를 드신다면 음주와 같은 날, 특히 같은 시간대에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덟 번째로 피임약이나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마카가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 이미 호르몬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피임약이나 갱년기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마카를 추가로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약물의 효과가 변할 수 있거든요. 아홉 번째로 생으로 드시는 마카와 날것의 십자화가 채소를 대량으로 같이 드시는 경우예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마카를 생으로, 즉 가열 처리 안 된 상태로 대량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앞서 십자화과 채소들이 마카와 좋은 궁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적당한 양일 때예요. 생 브로콜리, 생 케일, 생 콜리플라워를 대량으로 날것으로 드시면서 생 마카 분말까지 함께 대량으로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브로콜리나 케일은 살짝 익혀 드시면 이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마카도 가열 처리된 제품으로 드시는 게 더 안전해요. 열 번째로 철분제와의 조합이에요. 마카에 철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의사 처방으로 철분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마카까지 추가하면 철분이 과잉 공급될 수 있어요. 철분은 너무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간에 부담이 되고 소화불량, 변비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점도 체크하세요. 자, 주의해야 할 조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마카와 궁합 좋은 음식들 기억하시죠? 아몬드 같은 견과류, 바나나, 귀리, 다크초콜릿, 아보카도,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가 채소, 강황, 계란, 두유, 시금치와 케일. 이런 식품들과 함께 드시면 마카의 효과를 더 잘 누리실 수 있어요.
반면에 갑상선 약, 혈압약, 당뇨약, 호르몬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들, 호르몬 민감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드세요. 커피와 같은 시간대에 드시는 것도 피하시고 알코올과도 거리를 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마카를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다양한 활용법을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마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맛이에요. 마카 분말은 약간 고소하면서 흙 냄새, 땅 냄새 같은 독특한 풍미가 있어요. 페루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카를 죽이나 음료로 만들어 먹어왔는데 이걸 아따고라고도 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약밥이나 죽 같은 개념이에요. 가장 쉽게 드시는 방법은 역시 스무디예요. 바나나 1개, 두유 또는 우유 200ml, 마카 분말 1티스푼, 취향에 따라 아몬드 5개 정도 넣고 갈아주시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계피가루 조금 넣어도 맛이 정말 좋아요. 또는 오트밀에 마카를 넣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오트밀 끓일 때 마카 분말 1티스푼 넣고 위에 바나나 슬라이스와 호두 올려서 드시면 아주 든든한 한 끼가 돼요. 에너지볼도 만들어 보세요. 귀리 1컵, 다크초콜릿 칩, 견과류 다진 것, 마카 분말 2티스푼, 꿀 조금, 코코넛 오일 1큰술. 이렇게 섞어서 동그랗게 빚어 냉장고에 굳혀두면 간식으로 정말 좋아요. 한번 만들어두면 냉장고에서 일주일은 두고 드실 수 있어서 편리해요. 마카 라떼도 좋아요. 따뜻한 우유에 마카 분말 1티스푼, 계피 조금, 취향에 따라 꿀 조금 넣으면 아늑한 마카 라떼가 완성돼요. 아까 강황과 함께 골든밀크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카를 드시면서 효과를 체감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처음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카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카는 어디까지나 식품이고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라는 건강의 기본 위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65세 남성분이 계신데 몇 년 전부터 체력 저하가 심하게 느껴지셔서 마카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반 티스푼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리셨고 아침에 오트밀에 넣어서 드셨거든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뿐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동시에 걷기 운동도 시작하셨고 음식도 좀 더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마카 하나만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생활 습관 개선과 마카가 시너지를 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분은 58세 여성분인데 갱년기 증상으로 정말 힘드셨어요. 얼굴 화끈거림이랑 수면 장애가 심하셨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마카를 시작하셨어요. 두유에 마카를 타서 아침에 드시고 강황 라떼를 저녁에 마시는 루틴을 만드셨는데 2~3달 후에 얼굴 달아오르는 게 좀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마카만 드신 게 아니라 침 치료도 병행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셨지만 마카가 분명 도움이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중요한 점은 마카가 여러 건강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카를 먹으니까 이제 건강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 속에서 마카를 하나의 보완적인 요소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마카의 종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카는 색깔에 따라 노란 마카, 빨간 마카, 검은 마카로 나뉘어요. 시중에 가장 흔한 건 노란 마카예요. 전체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종류예요. 빨간 마카는 전립선 건강과 뼈 건강에 특히 좋다는 연구가 있어서 남성분들 그리고 골밀도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추천되는 경우가 있어요. 검은 마카는 에너지와 기억력, 인지 기능에 특히 더 강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마카를 구매하실 때 이런 점을 참고해서 본인의 건강 목표에 맞는 종류를 고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카 제품 선택 시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마카 분말을 고르실 때는 유기농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페루 안데스 산지에서 온 제품인지도 체크하시고요. 제라틴화된 마카, 젤라티나이즈드 마카라고 표기된 제품도 있는데 이건 가열 처리를 통해 전분을 제거해서 소화가 더 잘 되도록 만든 거예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 제라틴화된 마카를 추천드려요. 생마카 분말보다 소화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또 마카 제품 중에 캡슐 형태도 있어요. 마카 특유의 맛이나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캡슐이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다만 캡슐 제품은 한 알당 함유량을 잘 확인하셔서 하루 섭취량을 맞춰 드셔야 해요. 이번에는 마카와 관련해서 나이대별로 조금 더 개인화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50대 초반 분들은 보통 아직 폐경 전이거나 초기 갱년기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이 시기에 마카를 시작하면 호르몬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기의 분들한테는 노란 마카를 아침 스무디나 오트밀에 넣어 드시는 루틴을 추천드려요.
50대 후반, 60대 초반 분들은 갱년기가 한창이거나 폐경 후 단계일 수 있어요. 뼈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근육 손실도 더 빨라지는 시기예요. 빨간 마카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 계란, 두유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챙겨 드시는 게 좋겠어요. 칼슘이 풍부한 두유, 브로콜리, 케일과의 조합도 뼈 건강에 좋고요. 60대 중반 이상 분들은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는 시기죠. 검은 마카를 드시면서 호두, 아보카도, 강황 같은 뇌 건강에 좋은 식품들과 함께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다만 이 나이대에는 복용 중인 약도 많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 드시길 권장드려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마카 활용 루틴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으로는 오트밀에 마카 1티스푼, 바나나 슬라이스, 아몬드 5알 올려서 드시거나 두유나 우유에 마카 1티스푼, 바나나, 계피 넣고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간식 루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볼을 미리 만들어 두시거나 다크초콜릿 한두 조각과 아몬드 몇 알을 함께 드시면서 마카 라떼 한 잔 곁들이시면 좋아요. 저녁 루틴으로는 브로콜리나 케일 곁들인 저녁 식사 후에 강황 마카 골든밀크 한 잔 드시는 것도 좋고요. 피해야 할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갑상선 약, 혈압약, 당뇨약, 호르몬 관련 약물과의 조합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에 커피와는 같은 시간대를 피하고 알코올과는 거리 두기, 인삼이나 홍삼과 함께 과도하게 드시지 않기. 이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마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건강 정보를 접할 때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마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이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카도 마찬가지예요. 권장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그리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드시는 걸 잠깐 중단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변화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정보를 꼼꼼히 챙기시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진짜 건강의 비결이에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돌아올게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